맹산군을 먼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전국 4공자 중에서 맹산군은 한 세대 먼저, 약 30년 정도 먼저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4공자들의 역할들이 어떤 모델이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평원군, 신릉군, 춘신군은 요 세 사람은 요 순서대로 이제 나중에 죽는 사람이 나중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춘신군인데, 이 춘신군은 이제 그 진시황 초기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진시황에 대해서 저항했던 사람인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제 한단 전투에서 이 세 사람이 한꺼번에 모여서 진나라를 막아내게 되는 그런 전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합종론자들이고, 그리고 진나라의 그런 동진을 막았던, 마지막 순간까지 막아내려고 몸부림을 쳤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요. 자, 여기서 맹산군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평원군, 신릉군, 춘신군은 어느 시대 사람이냐면, 이 세 사람이 힘을 합쳐가지고 진나라를 무찌른 그런 사건이 언제냐면, 장평대전이 기원전 262년에 있어요. 262년에 있고, 이 전쟁이, 그러니까 2년 동안 진행되게 돼요. 그래서 260전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이후에, 이 장평대전 이후에, 조나라의 한단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때 조나라 한단성을 진나라가 이제 둘러싸게 포위하게 되는데, 그것을 포위망을 뚫고 이제 조나라를 구한, 이 세 사람이 힘을 합쳐서 조나라를 구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 부분에 관한 이야기가 그 사기열전에 굉장히 여러 군데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잘 알아두셔야 사기열전에 읽는데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평대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범저라는 인물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위에서 이렇게 쭉 보시면 이제 진나라가 상왕 이후에 굉장히 진나라가 강해졌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장의, 소진이 맺었던 합족을 깨트린 사람이 장이고요. 그 다음에 절이자 간무도 굉장히 많은 전과를 올리게 되고, 그 다음에 양후, 이제 이 사람은 소양왕의 이제 외삼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외삼촌이고, 양후를 밀어내고 이제 위나라 사람 범저가 재상이 되어서 진나라의 모든 정책을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주 혁명적인 정책을 가져오게 돼요. 이제 이 범저 또는 범수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통일전쟁을 하는데 결정적인 그런 이론을 제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원교 근공입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나라와는 어떻게 합니까? 교류를 하고 서로 화친을 하고 가까이 있는 나라를 공격한다. 그래서 이 범저하고 동시대에 맞섰던 사람들이 이제 평원군, 신릉군, 춘신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이제 범수의 전략을 끝까지 저항을 하고 막아내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전국 시대에 있었던 그런 전국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사마천 사기 열전에 관한 많은 인물들을 할 때 반드시 이 과정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원교 근공의 원칙에 따라서 먼저 이제 이 범수가 이 백기를 시켜가지고 백기가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토를 보게 되면요, 이제 이때 굉장히 진나라가 커져 있는데요. 특별히 원교 근공의 원칙에 따라서 가까이 있는 나라를 먼저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가까이 있는 나라를 먼저 공격을 하는데, 어디를 공격하냐면 이제 한나라하고, 그다음 요 주제가 위나라인데요. 원래 위나라는 영토가 이렇게 조그맣지 않았습니다. 위나라는 영토가 여기 황하 서쪽까지 이 영토가 위나라 영토였는데, 지금 위나라는 계속해서 공격을 받아가지고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쪼그라들어 있고요. 한나라들 이렇게 지도를 보세요. 이게 기원전 이제 262년 장평대전 직전의 지도거든요. 그럼 한나라가 녹색으로 되어 있는데, 요 한나라가 두 쪽으로 거의 잘라져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나라의 공격을 막 받습니다. 원교 근공의 원칙에 따라서 이제 가까이 있는 나라부터 공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위나라를 공격하고요. 또 한나라를 공격을 합니다. 진나라가. 자,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요 위쪽 지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당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상당 땅이 여기 한나라의 영향력에서 이제 멀어지게 되니까, 이 한나라에서는 어떤 논의가 일어났냐면, 이 상당 땅을 진나라한테 이제 받쳐버리고, 이제, 화친을 맺자.
화친을 맺다 비굴한 거죠.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100여 년 전부터 계속 있게 되는데요. 이 한나라가 이제 상당 땅을 넘겨주려고 그러는 거죠. 이제 너무 공격을 심하게 받으니까 한나라가 이제 임시적으로 그래도 이대로 있다가 나라가 멸망당하게 생겼으니까 진나라한테 화친을 제의합니다. 우리가 이 상당 땅을 진나라 당신에게 건너줄 테니까 전쟁 좀 그만하자. 이제 화친을 하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진나라에서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노른자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당 땅을 받기로 약속을 하고 공격을 멈춥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상당 땅의 태수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진나라한테 자기 영토를 넘겨줄 수가 없다. 그러면 진나라한테 넘겨줄 수가 없으니까 이 상당 땅하고 조나라고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나라한테 나는 땅을 넘겨주겠다라고 덜컥 조나라한테 넘겨주네요. 조나라에게 항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나라 입장에서는 이 상당 땅을 받고 한나라하고 화친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갑자기 약속이 어겨지고 이게 조나라로 넘어가게 되니까 이때 이제 이 장평에다가 누구를 보내게 되냐면 왕호를 대군을 주어서 상당 땅을 보내고 이제 이 장평에서 조나라도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군대를 보내서 내려와가지고 이 장평에서 서로 맞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지역이 태양산맥 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평에서 일단 서로 맞서게 되는데 이때 이제 진나라에는 왕홀이라고 하는 장군이고요. 조나라에는 연파 장군입니다. 아주 명장이죠. 이 사람은 명장이라는 건 제가 다른 클립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왕홀하고 연파가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의 양상은 간단합니다. 진나라는 이제 적들을 성을 무너뜨려야 되고 어떻게든지 적을 끄집어내서 이제 바깥에서 싸워야 되고 조나라는 급할 게 없죠. 전쟁의 양상으로 봐서는 조나라는 오고 있는 진나라를 성벽을 쌓고 진지를 쌓고 막기만 하면 됩니다. 막고 그러니까 이제 힘든 쪽은 수비하는 쪽이 아니라 공격하는 쪽이 훨씬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전쟁의 양상이 그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진나라 군사들이 점점점 이제 그 타격을 많이 받고 힘이 힘이 약해져 가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연파는 무조건 수비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연파도 조나라의 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령군이 이제 조나라를 개혁을 한 다음에 조나라에는 명장의 계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파도 굉장히 유명한 이제 조나라의 명장군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전략을 잘 알기 때문에 섣불리 진나라와 나가서 맞붙어서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 상태가 계속 진행이 되니까 진나라 입장에서는 초조해지게 됩니다. 이게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때 누가 등장하게 되냐면 범수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조나라 쪽에다가 이제 유언별을 퍼뜨리게 되는 거죠. 가짜로 이간책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파는 겁쟁이고 곧 진나라에 항복할 것이다. 연파가 왜 그렇게 방어만 하고 있는 줄 아느냐? 사실은 알고 보면 연파는 곧 겁쟁이다.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조금 더 있으면 항복하고 말 것인데 만약에 조괄이 장소가 된다면 진나라는 두려워 속히 물러갈 것이다. 사실은 진나라 사람들은 조괄이라는 사람을 더 무서워한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여기서도 역시 역할을 하는 사람이 곽계죠. 최고의 그 간신. 전 역사를 통해서 최고의 간신이라고 봐도 틀림이 없는 그런 이 곽계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범수가 조나라 쪽에 유언별을 퍼뜨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 먹혀요. 이 말이 먹혀가지고 연파를 파면시켜버립니다. 연파를 파면시켜버려가지고, 이제, 다른, 누구를 대체를 시키냐면, 조괄을 대체를 시키거든요. 이때 범수가, 이제, 왕호를 뒤로 물리게 하고, 백기를 이제 전면에 내세우려고 작정을 합니다. 근데, 백기를 전면에 내세운다고 한다면, 이제 여기서 안 나올 것이기 때문에 더 수비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백기를 아무도 모르게 교체를 시켜 놓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이제 연파 장군이 물러갔어요. 연파 장군은 이것 때문에 이제 죽지 않았지만 파면을 당하고 나중에 위나라까지 도망가고 나중에 초나라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연파 장군은 조국을 못 잊었지만 끝내 이제 등용되지 못하는데 그때 연파 장군을 파면시킬 때 또 뒤에 연파 장군이 총사령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간신 곽계가 진나라의 뇌물을
받아서 이간책을 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시황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진시황이 천하통일을 시켜가는 과정에서도 적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친진파를 만들어 놓고 이간책을 쓰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진시황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때도 이제 범수가 그런 책략을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이괄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 이 조괄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조사라고 하는 장군의 아들입니다. 근데 조사는요, 이 앞세대에 전국시대 후반부로 갈수록 그 누구도 진나라와 제대로 싸움해가지고 이겨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전국시대 후반부에 이 아버지 조사가 기가 막힌 전략을 씁니다. 기가 막힌 전략을 써서 진나라를 물리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명장이죠. 그러니까 이 조나라의 명장의 계보는 조사, 연파, 그 다음에 이목,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그 아들 조괄이 연파를 대신해가지고, 그러니까 조사 장군의 아들 조괄이 연파 장군을 대신해가지고 사령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조괄이 이 사령관이 딱 되자마자 엄마가 왕에게 이제 조나라 왕에게 이제 호소를 합니다. 안 됩니다. 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이 조괄은 아버지가 너무나 유명한 명장이었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전쟁을 어떻게 배웠냐면 종이책에다가 책상 위에서 배웠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얘는 전쟁을 너무너무 재밌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전쟁을 진지하게, 또 전쟁이 얼마나 사륙이 있고 얼마나 진중한지를 잘 모르고, 얘는 그저 지금으로 말하면 스타크래프트 하는 식으로, 지금으로 하면 아이들이 게임하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는 게 너무 신나죠. 그래서 이 조괄이 전쟁에 딱 나가 보니까 상대방은 이제 백기인지도 모르고, 백기가 온지도 모르고, 가만히 보니까 수비만 하는 것은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백기가 살살살 유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적을 유도해내죠. 그때 백기가 이제 조괄이 넘어갑니다. 그 중간을 가로질러서 이 조나라를 둘로 나눈 다음에 여지없이 무너뜨립니다. 무너뜨리고 이때 40만 명을 포로로 잡습니다. 40만 명을 포로로 잡고요. 기록에 의하면 200몇 명인가 어린아이를 빼놓고는, 나이 어린 그러니까 군인들을 빼놓고는 40만 명을 이 장평에서 다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몰살을 다 묻어버리죠. 속여가지고 다 묻어버립니다. 정말 그 잔인한 방법인데요. 자, 요 장평대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장평대전의 그 앞에 가면 범저라는 사람의 원교 근공책이 있고요. 그거에 의해서 한 나라가 둘로 나눠지고, 상당 땅을 진나라한테 준다라고 했다가 조나라한테 바치는 바람에 진나라가 열받아가지고 상당 땅으로 들어갔고요. 그것 때문에 이 조나라 놈들은 믿을 수가 없다. 백기가 40만 명을 생매장시킨 게 그 명분이었거든요. 이 조나라 사람들은 늘 배신을 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다 묻어버립니다. 장평대전. 지금도 이제 장평 그 부근에서 땅을 파보면 그런 사람의 인골이 많이 나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백기하고 조괄이 붙어가지고 상대가 되질 않거든요. 백기 장군한테. 그래서 조괄이 이제 이때 이제 장평대전에서 조나라가 40만 명이 이제 장군이 몰살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죽은 거죠. 이때부터 이제 그 전국시대 판도는 급격하게, 그렇지 않아도 진나라 위주로 갔던 것이 급격하게 진나라 쪽으로 이제 전세가 기울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후에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는데, 이때 이 범수라는 사람하고 범수하고 사실은 백기하고는 또 라이벌 관계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또 복잡한 이제 소대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또 이간책을 쓰면서 범수하고 백기하고 서로 감정이 상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무슨 일이 발생한 거냐면, 백기는 이 여세를 몰아가지고 조나라의 수도 한단까지 들어가자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보면요, 이제 여기가 위나라고 여기가 조나라거든요. 여기가 조나라 수 한단이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상당 땅입니다. 여기가 상당 땅이니까 여기를 이제 지금 여기서 상당 땅에서 여기서 이제 전투를 벌여가지고 여기에서 40만 명을 묻었거든요. 그것이 그 유명한 장평대전이거든요. 이 여세를 몰아가지고 한단까지 가야 된다 라고 하는데, 그때 범수 입장에서는 만약에 백기가 여기까지 한단까지 가서 한단을 점령을 시켜버리면 이제 범수의 위치가 약해지고, 진나라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전쟁을 하는 그런 전사의 나라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공을 세운 사람이 최고의 대접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백기가 너무 높아질 것 같으니까 이제 또 다른 나라에서 이간책을 씁니다. 범수한테. 그래서 범수가 약간 가는 거를 주저주저해요. 그러면서 범수하고 백기 사이가 갈라집니다. 범수하고 백기 사이가 갈라지면서 이제 백기는 그 뒤로 은퇴를 해버려요.
은퇴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1년 정도 있다가 진나라는 이제 그러니까 범수는 백기한테 일방적으로 힘이 가는 걸 또 싫어했던 거죠. 백기를 자기가 등용시켜 놓고는 전투에 불러놓고는 또 이제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백기는 열받아가지고 은퇴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후에 병도 들어요. 그래서 이제 왕릉이라는 장군을 시켜가지고 조회수도 한 단을 공격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지지부진한 거죠. 그러니까 진나라에서는 왕릉이 잘 안 되니까 왕홀이라는 사람을 교체를 해가지고 계속 압박을 주면서 한편으로는 백기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백기야, 백기 장군. 이제 그 사람한테 네가 들어가면 되지 않아. 이 한 단을 정복할 때는 백기밖에 없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백기를 다시 불러오려고 했지만 백기는 병도 들었는 데다가 또 마음이 상해있죠. 그래가지고 병이 나는데 또 안 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진소왕이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유인도 하고 달래도 보고 또 위협도 해보고 나중엔 사병으로 강등도 시켜보고 별의별 수사를 써도 백기 요지부동입니다. 그러니까 백기 같은 그런 명장도 한번 이 사람이 한번 삐지니까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백기는 이때 이제 진소왕으로부터 이제 칼을 받아가지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백기가 유명한 말을 해요. 자기가 죽으면서 내가 하늘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 모양이 되었단 말인가. 아, 그렇구나. 한참 생각해 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죽어 마땅하다. 장평에서 항복한 조나라 젊은이 40만 명을 내가 갱살하였으니 이것만으로도 나는 죽어도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장평대전을 약간 후회하는 말을 하면서 그렇게 죽었다 그럽니다. 아무튼 이 장평대전은 인류 역사상 전 세계를 통틀어서 단일 전쟁으로 최고의 많은 사람을 학살한 그런 학살 전쟁입니다. 이것 때문에 백기가 오히려 이제 역사상으로는 한신과 더불어서 최고의 명장인 반열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너무 잔인한 방법으로 저걸 죽였기 때문에 평가절하를 많이 받죠. 아무튼 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한단 전투가 장평 전투가 있은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그 1년 후에 다시 한단까지 조나라의 수도 한단까지 진나라가 포위를 한 상태예요. 포위를 한 상태인데 이때 이제 활약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평원군, 신릉군, 춘신군이 활약을 하게 됩니다. 이때 활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62년부터 260년까지 장평대전이 있고 그럼 1년 후니까 259년이죠. 259년에 진나라가 조나라의 수도 한단을 포위를 해버린 거예요. 조나라 수도 한단을 포위를 해버렸을 때 이때 조나라의 평원군, 그 다음에 위나라의 신릉군, 초나라의 춘신군이 서로 합쳐가지고 물리치게 되는데 그러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평원군이 이제 이 사람이 조나라 사람이니까 한단성에 이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단성에 갇혀 있는 거고 그 위나라에 신릉군이 있죠. 위나라에 신릉군이 있고 춘신군이 이제 초나라 밑에 쪽에 있는 거죠. 요 사람들은 거의 같은 시대에 활약했다고 그랬으니까 이때 그러면 이제 평원군의 입장에서는 이제 원군을 청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 둘 사이는 천안매부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아내가 누이예요. 신릉군의 누이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원군을 요청을 합니다. 원군을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신릉군한테 원군을 요청해요. 그래서 신릉군에게 계속 편지를 보냅니다. 빨리 보내라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또 초나라에게 이제 가야 되잖아요. 이때 평원군 집에 와 있던 식객들이 있습니다. 식객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나오는데 조나라 해문왕이 자신의 동생이자 재상인 평원군에게 또 초나라에 가서 구원을 요청해라. 지금 우리가 진나라에게 압박을 받고 있으니까 빨리 요청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원군이 초나라와 함께 이제 가서 이제 지원군을 요청할 때 필요한 사람 20명 가서 이제 유세를 또 해야 되니까 20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식객 중에서 3,000명의 식객 중에서 20명을 뽑습니다. 그때 19명까지는 뽑았는데 한 명을 못 뽑은 거예요. 나머지 한 명을 못 뽑은 거예요. 그때 이제 어떤 사람이 딱 등장하냐면 모수라고 하는 사람이 딱 등장합니다. 모수라는 사람이 딱 등장해서 딱 등장을 해서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그런데 평원군이 딱 보니까 이 사람 우리 집에 있었던 사람인 건 맞는데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모수한테 물어봅니다. 평원군이 우리 집에 식객으로 계신 지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그 평원군이 뭐라고 말하냐면 낭중지추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뭐죠? 송곳이 호주머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삐져나오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뛰어난 인재는
이게 호주머니에 들어가 있으면 두드러지게 돼. 다른 사람과 더불어 있으면 두드러지게 되어 있다. 근데 3년 동안 당신은 뭐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도 못 들어봤고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나에게 추천하는 것도 못 들어봤고 3년씩이나 있었는데 그렇게 당신은 두드러진 뭐 모습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또 공을 세운 것도 없으니 내가 당신을 데려가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모수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은 아직도 제가 주머니 속에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금 호주머니에 넣어주세요. 그러면 저를 진짜 호주머니 넣었더라면 자루 끝이 아니라 자루까지 드러났을 겁니다. 저는 뛰어난 사람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천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유명한 말이 모수자천입니다. 그래서 낭중지추는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제 호주머니에 있는 이 송곳이 드러나니까 인재들은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있으면 또 숨겨져 있어도 인재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모수자천은 이제 내가 스스로 이제 적합한 인물이라고 자기를 추천하는 말이죠. 여기서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이때 이 한단성이 포유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사기열전에 실려져 있어요. 이 부분에 여러 가지 파편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이 흐름을 알아야 그런 편들을 읽었을 때 노중련 편이라든지 여러 편들이 있어요. 그런 편들의 그 배경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때 자기의 그러니까 매제죠. 매제인 누구한테 보낸 겁니까? 이 신릉군한테 신릉군은 빨리 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춘신군에게는 모수하고 20명의 사절단을 보내서 빨리 초나라에서 원군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둘 다 보내요. 둘 다 원군을 보냅니다. 이 원군을 보냈기 때문에 뒤에서 이제 두 나라 군대가 수십만의 군대가 쳐들어왔잖아요. 다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나라가 맞서지 못하고 진나라가 물러섭니다. 그러니까 전국시대 말에 이 세 사람이 결국은 한단성 포위가 됐을 때 그때 원군으로 가서 어떻게 한 겁니까? 진나라를 물리친 거죠. 진나라를 물리쳤어. 이게 기원전 259년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공자는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진나라가 공격을 해서 진나라가 이제 계속 동쪽으로 내려와서 동방육국을 정복해 들어갈 때 우리가 이제 맹산군 때 한번 막았잖아요. 맹산군이 한 20여 년 동안 활약을 하면서 진나라를 막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나라의 내려오는 흐름을 이 조나라가 이때 이제 이 공자에 의해서 막았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제 많은 이야기가 벌어지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 개별적인 이 공자들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평원군, 신릉군, 춘신군에 관한 이야기는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세 사람이 진나라를 막은 사건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들 전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 이후에 이 조나라는 기원전 229년, 228년경에 왕전 장군에 의해서 무너지게 돼요. 그때 이제 끝까지 막았던 사람이 이목 장군인데요. 이목 장군이 이제 그때 또 간신 곽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곽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결국은 이 조나라는 간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조정이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이와 같은 사람이 도와주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가 또 있습니다. 꼭 알아야 되는 사건인데 이 신릉군입니다. 그러니까 신릉군은 이 두 사람 사이는 이제 천연매부지간이거든요. 근데 이 신릉군이 평원군이 도움을 청했을 때 이제 도와줘요. 이 과정은 나중에 또 이제 신릉군 편, 평원군 편에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이 신릉군에게는 어떤 평가가 붙어 있냐면 협객의 그 의미를 부여왔습니다. 그러니까 협객의 전통이 신릉군에서 시작됐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협객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협객은 한마디로 을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뭐 탤런트 김보성이 을이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을이라고 하는 전통이 있어요. 근데 을이라고 하는 전통을 세웠던 사람이 신릉군입니다. 그래서 협객이에요. 그럼 이 마인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누구냐면 이제 저기에요. 그 진시황을 암살하려고 했던 현가입니다. 현가도 협객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가 왜 자기하고 상관없는 진시황을 죽이려고 했느냐? 그도 역시 협객의 마인드를 가졌거든요. 근데 그 마인드를 그대로 또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유방입니다. 유방이 신릉군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유방은 신릉군의 그 사당이 있는 곳에 지날 때는 항상 제사를
가서 드리고 통과를 했고, 그리고 그가 왕이 된 다음부터는 신릉군의 제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거기다가 땅을 주고 그곳에 잘 대접해서 그곳 백성들이 계속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릉군이 지금 평원군을 도와줬다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중국 사람들은 뭐를 잡아내는 거냐면 협객의 마인드를 잡아내는 겁니다. 상대방이 친분이 있는 사이인데 상대방이 위급함을 당했어요. 위급함을 당했을 때 나를 가리지 않고, 내가 이때 신릉군이 자기 나라를 배반하거든요. 일종의 자기 나라를 배반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까지라도 둘이 의리를 지켰다. 물론 여러 각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내가 공경당하고 있는 나하고 친한 사람을 내가 도와준다. 그리고 그런 명분, 이런 거를 협객의 마인드라고 합니다. 협객. 그래서 협객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런 전형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고, 그게 누구까지 연결이 되냐면 유방까지 이 신릉군의 협객 마인드가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협객들은 한마디로 말씀드렸던 대로 을입니다. 그래서 누가 누군가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그것을 개인적으로 도와주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 도와주는 그런 마인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인드가 형가에 의해서 나라를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진시황을 대적하는 그런 마인드로 가고, 또 이 역사의 흐름의 고비고비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 협객 마인드가 합니다. 그래서 이 협객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진나라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 협객의 마인드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릉군에 의해서 협객 마인드가 이때부터 생겨난다. 그래서 신릉군은 협객의 원조다.